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달콤한 구호로 적폐청산하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구호로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을 많이 유혹했는데요. 하지만 그 피해를 지금 2030 청년 세대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박결 새벽당 대표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뵙고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저와 함께 했는데 맞습니다. 방송 출연 어떻게 반응 좋았나요? 네, 주변에서 정말 그 젊은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난다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또 저희의 대담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청년들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뿌듯하네요, 저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주제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이런 실정들에 대한 그 피해는 2030 청년 세대들이, 물론 온 국민이 다 당하고 있지만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청년 세대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와 이 지금 좌파 집권 세력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지적을 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좌파 세력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신양반 계층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평생 동안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지금 사실 2030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 잡고 국민들을 수탈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인가만 골몰하고 있는 게 지금 좌파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실제로 민주당 핵심 인사에게 5년 후에 그러면 이렇게 증세를 많이 하면 나라가 힘들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았다고 대답하기도 했었던 그런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하다못해 우리 박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양반이다 이런 말 하셨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이 사회를 두고 신산업공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오히려 천대받고 그 고고하게 자기 운동권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이 나라를 집권하고 있는, 이게 참 문제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었던 건데, 실제로 지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같은 거 내도 과연 미래에 그걸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 같은 30대들은 수익률이 거의 없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들은 평생을 국민연금을 국가에 상납하고도 회수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20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20대들이 정말로 이제는 좀 깨어나고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물론 지금 자기네들 말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호는 된다 이런 말은 하지만은 어쨌든 연금이 고갈되고 어떻게 되고 하면은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또 그때 가면 또 그 시대에서 또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참 걱정이 많은 건데요. 특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북한하고 그렇게 희희낙낙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또 과거에 또 연방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꽤 호응적이었던 세력이잖아요. 이들 세력이. 근데 이 연방제의 만약 통일이 정말 이루어진다면은 이것도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게 청년 세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사실 가장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중장년층 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2030 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지금 2030 세대가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아야 될 세대입니다. 저희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70년, 80년은 지금 대한민국에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거짓 평화로, 가짜 평화로 위장해서 섣부르게 연방제 통일을 한다면은 지금 가장 큰 피해를 2030 세대가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두 나라의 체제가 완전히 다르고 지금 경제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나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통일이 가능하다는 건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아마 화를 당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공수처도 신설한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상 북한의 보위부 같은 곳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모두 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 모든 자유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로서 우리가 늘 성장해 왔는데 이렇게 뭐 국가가 뭘 해주려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금씩 만들면서 결국 이것이 북한과 비슷한 느낌이 돼버리고 이것이 또 연방제로 가는 이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정말 일어날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일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국가 책임의 원칙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나라가 하면 뭐든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무상이니 뭐니 하면서 증세도 하고 복지도 하고 뭐 이런 걸 제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들이 꼭 알아야 될 게 결국 당사자는 우리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게 될 미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두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기성 보수 정당에서도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당사자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청년들을 계몽시키고 이끌어내지 않으면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유주의 정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막 돈을 더 써야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남자는 말이야 하면서 돈을 더 써야 된다고 막 세금을 더 걷고 아이들과 자기 와이프들 못 살게 구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그 복지가 100%로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늘리겠다는 공무원, 공공일자리 이 공공일자리를 국민 모두가 뛰어들어서 국민 100%가 공무원이 되는 세상 그게 바로 공산주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박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가 정말 다 맞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좌파의 한계가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해주면 다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약한 청년 세대들에게 아주 악마의 속삭임을 하는 거죠. 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뭐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 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라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러면서 국가가 점점 이 청년, 그러니까 국민들을 점점 노예화시키는 이제 그런 행보들이 이제 문제인 거고. 근데 이걸 청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마냥 이건 너무 고리타분해. 이건 색깔론이야. 이런 식으로 치부하기 마련이라서 이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일자리 예산을 늘려주겠다, 일자리를 늘려주겠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쓴 일자리 예산은 77조입니다. 이 77조라는 돈은 좌파들이 그렇게 욕을 하던 4대강 사업을 한번 하고 다시 다 부수고 한 번 다시 더 짓는 그 정도의 큰 액수인 겁니다. 지금 이런 액수를 공중으로 완전히 증발시켜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4대강 사업은 실제로 이루어진 다음에 수재 피해가 많이 줄고 지금 거기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성공한 사업이죠. 네, 실체가 남아있는 사업인데 이 일자리 77조는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도 받은 게 되돌려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이거를 2030 세대들이 진짜 큰 피해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 54조 말 많았잖아요. 네. 그 4대강 그거면 4대강 2번, 3번 할 돈인데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정도로 맞습니다.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제 친구한테 들어보니까요. 뭐 상담하면 얼마 주고 뭐 면접 한번 보러 가면 얼마 주고 거의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취업을 알선하는 겁니까? 그냥 돈 막 주는 거지.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복지가 과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특히 좌파에서 추구하는 거는 보편적 복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복지를 하는 게 이게 정말 온 국민한테 제대로 가는 건가? 어쩌면 이것이 특권, 계층, 그러니까 특정 세력한테 뭔가 편향된 그런 식의 지금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이것이 분배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집단들에게만 뭔가 편향돼서 가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정말 크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식 정책에 그 맹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취약한 점은 분배를 받는 사람보다 분배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배하는 지배 계급이 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이하 좌파들인 거고요. 좌파들은 그래서 그 지배 계급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노총을 만들고 정교조를 만들고 하면서 그 정치적으로 모든 산업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청년들은 철저하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수탈한 그 세금들이 분배를 국민들에게 바로 가느냐? 절대 아닌 겁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수탈하면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정치인들이 다 가지고 자기 친지 다 나눠주고 먹을 걸 다 먹고 조금 남은 돈을 이제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이 나눠주고 그것도 심지어 그걸 표장사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게 좌파 정치인인데 지금 그런 복지 수수료를 다 떼고 우리가 남는 돈만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국민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쯤이야말로 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다못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규제라던가 이 공직사회가 규제도 엄청 심하고 또 이 민간에서 뭘 하려면 또 규제가 많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간에는 공무원들 그 도장값이 있다. 그러니까 그 뭔가 규제를 넘으려면 그 공무원들에게 뭔가를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 그런 뭔가 부패한 그런 팽배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도 예외는 아닌 거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세금이 쓰여야 되고 정말로 약자 계층, 복지가 돌아가야 될 취약 계층에게 복지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 그리고 마이크 들 힘이 있고 집회를 나올 여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찰을 폭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배가 불러가고 있는 사회라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더 가난해지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개판이잖아요. 지금 공권력 위에 노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뉴스 보니까 무슨 노조가 또 자기네 회사 창고에서 또 쇠파이프 들다가 그 찾다가 걸려가지고 또 경찰 어떻게 했다는데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타까운 맞습니다. 따름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박결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정말 이 정부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여기저기 간섭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말 작은 정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끔 돼요. 정말 이제 작은 정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적절히 이 정부가 역할을 하고 그 외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개인, 민간에게 맡기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작아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게 한강변에서 텐트 문을 닫으면 벌금을 매기고 네, 그리고 페이스북 황당하죠. 네, 황당하죠. 페이스북도 못하게 하고 유튜브도 통제한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인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게임도 이제는 규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커질수록 거기에 드는 세금이 더 많아지고 공공부문이 비대해지게 되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 일반 개인 국민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정부를 작게 만들어야 되고 공공부문을 줄여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수탈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세금을 조금만 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 그리고 또 그 작은 정부를 하려면은 감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선반해서 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 세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법인세도 그렇고 네. 지금 요 근래 또 상증여세, 그러니까 네. 상속세 증여세 지금 논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상속세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중과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속세는 100중, 1000중, 만중, 10만중 과세라고 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평생 세금을 낼 걸 다 내고 죽는 그 순간에 또 한 번 재산의 절반을 내고 죽는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 저축을 굉장히 죄악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들을 마치 수탈의 대상으로 또 여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 자체도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세금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법인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소득세. 지금 네. 소득세도 지금 과표별로 그게 있는데 네. 지금 최고 세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50%가 넘는 거의 그 지경까지 왔으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좌파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부자들 편들어 주는 거냐? 너 부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요지가 뭐냐면은 뭔가 이 세금을 적게 내는 분위기가 돼야지 의욕도 생기고 그리고 맞습니다. 보다 이 사회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건데 뭐 하면 세금 이렇게 하면은 어느 누가 이 생산 활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감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리한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좌파들 부자 감세니 너네 부자한테 받았니? 이런 식으로 정말 왜곡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째고야 말겠다는 이제 그런 마인드인데 실제로 지금 부를 창출하고 있는 계층들이 해외 이민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국가의 부의 유출과 인재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은 어쨌든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박결 대표님께서는 새벽당이라는 정말 이 청년 자유주의 정당을 지금 지향하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기성정당하고의 뭔가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안 그래도 상속세를 내려야 된다. 이제 상속세나 법인세는 지금 우리나라가 과도하다,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라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상속세를 절반으로 내리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머지 모든 정당, 7개의 정당, 좌파 정당들이 상속세를 올려야 된다고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새벽당의 경우는 우리는 자유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상속세 반으로 인하하는 거 원치 않는다.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된다. 상속세는 아주 부당한 세금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자유한국당의 법안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오히려 더 우쪽으로 텐션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새벽당이 세금을 더 내리자는 싸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젠다가 자전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 아젠다가 정말 우파의 신구의 대립이다라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면 국민들이 결국에는 내려야 되는가 보다. 내리는 싸움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기성보수정당과 함께 그러한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기성 정당들이 어쨌든 좀 이것을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좀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뭐 새벽당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좀 보완해 줄 수 있다. 더 유도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이 법인세를 내리자고 하면 새벽당의 실제로 주요 정책 중에 하나는 법인세는 등록세만 내자. 법인세를 왜 법인은 주체도 아니고 실존하는 개체도 아닌데 왜 계속 법인세를 내야 되느냐. 법인을 등록할 때 한 번에 등록세만 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떠한 텐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좌파들은 민주당과 정의당과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점점 더 작용화되었던 겁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다들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박결 대표님 그렇게 많이들 응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카메라 보시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동균 기자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아마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가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울려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좌파들이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그런 분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이유는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예상하고 계셨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 참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이 그 기억이 남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물론 오늘을 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우리 박규열 대표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담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와 이 좌파 세력들이 하는 걸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고 하는 건가? 이거는 오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진짜 증세, 복지, 다 좋은데요.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새벽당 앞으로도 쭉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혹시 가입도 용의가 있으시다면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